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 준비를 하느라고 즐기는 네일 라이프 컨텐츠를 못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모두와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핸드폰을 켜고 찍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겪었냐면은 저랑 같이 살고 계시는 저희 엄마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어요. 뭐 네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뭘 이걸로 영상까지 만드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검사를 엄마를 받게 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은 네일리스트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네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엄마는 코로나 검사를 2번 받으셨는데 2번 다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염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이면 며칠이지? 저번 주 목요일이니까 6월 11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뉴스에서는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에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그 감염 경로를 모르겠는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 때였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폭염 때문에 탈진하고 그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샵에는 이렇게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체온계를 집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헐, 왜 열나?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열이 나고 설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일단 알았어 하고서는 이제 손님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했죠.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증상을 이제 물어봤더니 일단은 열이 나고, 그리고 설사를 하셨고 근육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기침만 안 했지 코로나랑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열을 이렇게 재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귀에다 넣거나 이렇게 하는 체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체온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체온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기초 체온이 이제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35도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엄마 이마를 이렇게 꼭 찍어봤더니 38.5도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엄청난 고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이거 뭐 코로나 아니냐고 이제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유 코로나 아닐 거라고 그 더위 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기 전화해봤냐고, 병원 가봤냐 그랬더니 1339에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 선별진료소랑 안심진료소 이런 데를 리스트를 이제 문자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증상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날 방 문을 닫고 마스크를 한 채로 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엄마가 상태가 좀 더 안 좋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그냥 알아서 갈게 뭐 이러면서 저더러 그냥 빨리 알아서 출근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손님이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가족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2명이 있는 분이셨어요.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유치원생의 아이가 있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회사원이셨는데 이제 점심시간 때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알았어, 나 출근할 테니까 이따가 병원 알아서 가. 그러고서 이제 집을 나왔죠. 그래서 집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에 생각을 했는데 왠지 엄마가 병원을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바닥에 서갖고 한 5분 고민을 하다가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 건너에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좀 빨리 출발하신 거여서 전화를 드렸어요. 고객님 혹시 오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예 원장님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사정을 지금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절대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고객님을 맞이하는 거는 좀 제가 불안해서 그런데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예약을 취소를 하고 제가 또 연락을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이제 예약이 돼 있던 그 회사원분한테도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예약을 취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다행히 단골 손님이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렵지 않게 예약을 취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끊자마자 이제 집으로 걸어갔죠. 집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이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빨리 옷 입어 병원 가자 그랬더니 아 코로나 아니래니까 그러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온몸이 아프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싫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빨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저는 또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토요일엔 또 손님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빨리 옷 입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이제 옷을 이제 주섬주섬 입고 그러는 동안 저는 선별진료소를 이제 찾아봤어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개인 병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의심되는 시설을 방문을 했던가 아니면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은 이제 뭐 비용이 발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건소에다 전화를 했어요.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뭐 똑같은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일단은 저희 엄마가 되게 고령이시고 그리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열 때문에 진료가 거부당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일단 보건소에 빨리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를 갔죠. 혹시 몰라서 이제 항상 이제 요즘에 덴탈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KF94 마스크를 둘 다 쓰고 갔는데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옮으면 어떡하지라든가 그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방호복을 입으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이제 증상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문진표를 작성을 했죠. 먼저 이제 손 소독제부터 쓰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이제 비닐 장갑까지 다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 부스 같은 데 들어가 갖고 그 검체 채취를 했어요. 금방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종이를 이제 주시는데 이게 검체 채취 후 생활 수칙 안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되는 종이고 이거는 격리를 강제하는 격리 통지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도 이제 집에서도 방문을 닫아놓고 혼자 있어라. 그리고 화장실을 따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화장실을 만약에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화장실 한 번 쓰고 나올 때마다 이제 소독을 하셔라. 그리고 음식 같은 거는 이제 가족들이 만들어 갖고 방 안으로 넣어 주시고 그 식기 같은 거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치워라. 뭐 이런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사해 주신 분한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증상이 지금 없으시기 때문에 검체 채취를 할 대상도 아니고 만약에 어머님이 양성이시면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격리가 될 거다. 음성이어도 격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증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네일샵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출근을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어차피 마스크를 쓰시고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모든 일상생활을 그렇게 다 제약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한테는 이제 열이 계속 나시니까 열이 나면 해열제를 드셔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밖에 있고 저는 이제 약국에 들어가서 해열제도 사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자꾸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탈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편의점에 들려서 포카리 스웨트도 사고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갔죠.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차 타고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엄마가 차 뒤에서 그러니까 몸을 막 못 가누시는 거예요. 막 앉아 있는 것도 막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빨리 왔어요. 빨리 와서 이제 엄마는 이제 방에 들어가시고 저는 이제 엄마한테 누룽지를 끓여드렸어요. 누룽지를 끓여갖고 이제 엄마 방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뭐 출근을 할까 말까 했지만 어차피 오늘 예약 다 취소했으니까 저도 그날 이제 집에서 쉬게 됐죠.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나도 격리 대상이 되고 제가 음성이더라도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가족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누구를 만났지라는 거를 이제 막 이제 핸드폰으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봤는데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6일 토요일 손님 3명, 이제 근처에 분식집에 갔다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또 만났죠. 그리고 학생 만났죠. 교수님 만났죠. 그리고 또 그때 동생네를 갔어요. 동생네를 가갖고 조카를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손님 3명에다가 인테리어 업체 3군데 총 5명의 그 인테리어 업자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건물주 만나고, 건물주 기사님 만나고, 그리고 근처에 분식집 갔고, 커피 테이크아웃 했고, 냉면집 갔고, 편의점 갔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보니까 제가 막 들린 가게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앞으로 또 2주 동안은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 손님들 예약도 있는데 몇 명한테 내가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갖고서는 연락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 엄마가 코로나에 걸리면 엄마도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영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동안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그리고 나도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생계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갖고 자야겠다 하고 누웠는데 세상에 잠도 안 와요. 하루가 걸렸는데 그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진짜 길었어요. 그랬는데 그 보건소에서 9시에 문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9시에. 근데 제가 그 다음날이면은 13일이죠. 13일인데 13일 날에는 손님이 4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분은 또 신규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골 손님들한테는 제가 이런 일이 생겨갖고 이렇게 해갖고 뭐 그렇습니다 하고 사정을 설명을 하면 고객님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지만, 신규 고객님한테는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가슴을 졸이면서 어떡하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날까지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엄마한테 증상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여전히 안 좋대요. 여전히 열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밤에 중간중간에 깨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출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전날에 그 보건소 분한테 여쭤봤죠. 음성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음성이면은 아침 9시쯤에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양성이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양성이면 사람이 가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출근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동안에는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출근을 하되 대중교통은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하고 지금 가게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하면 20분이면 가는데 걸으면 한 5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땡볕에 마스크를 쓰고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걸어서 출근을 해서 가게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제가 격리를 해야 되면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미리 다 버려놔야 되고 빨래도 미리 다 해나가고 널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노트북이라도 챙겨서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서 예약을 취소를 해야 되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엄마한테 음성 판정 받았다고 카톡이 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럼 코로나가 아니면 뭔데 이렇게 아픈 거냐. 그래서 이제 엄마더러 그럼 빨리 다른 병원을 가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원은 안심진료소가 아닌 그냥 병원은 그냥 열이 있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나는 음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다른 병원을 가시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열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병원을 갔어요. 다른 대학병원에 그 선별진료소가 있는 대학병원에 응급실을 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코로나 음성인데요 라고 했더니 또 오는 길에 다른 경로로 또 감염이 됐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검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검사도 하고 뭐 폐 사진까지 다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모든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줄도 정말 길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계속 야외에서 땡볕에서 기다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폐 사진 같은 거 찍는 것도 실내에서 찍으면 이미 기계랑 설비가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딱 찍으면 기계를 척척척 하고 화면에 딱 뜰 텐데 정말 옛날 방식으로 하느라고 막 하나 찍고 다시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고생을 하는 게 보인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결론은 이제 장염입니다. 예, 장염이 아주 그냥 세게 걸려갖고 장이 그냥 퉁퉁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장염이 걸려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열이 심하게 난 적은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 장염이 좀 심하면 이렇게 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직도 장염으로 조금 고생을 하고 계시고, 예, 그러고 있는데 일단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네,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샵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고객님을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든가 그런 예약 취소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네일리스트 직원이 가족이 그렇게 됐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직원이 출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거를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손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장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더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제 위생 수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신은 있었지만 혹시 내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걸렸는데 무증상자고 내가 엄마한테 옮기진 않았는가? 그러니까 동선을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마스크를 안 쓴 적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도 나는 항상 혼자 먹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저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옮았던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렸으면 어떡하지? 특히 이제 우리 엄마 같이 몸이 약한 사람한테 내가 퍼뜨렸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조금 해이해졌던 그런 위생수칙 그런 거를 이제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네일샵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뭐 직원들을 어떻게 뭐 바로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수칙 같은 거를 미리 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유 코로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냥 그날 출근해갖고 장사하지 왜 너까지 쉬어갖고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남들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의 그 마음에 이제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다면은 제가 출근을 하지 않고 그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그 아침에 오셨던 첫 손님이 오시기로 했던 그 고객님이 출발을 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객님한테 민폐를 끼치게 된 거죠. 제가 결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네일샵의 원장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정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가족이 뭐 그렇게 해갖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뭐 출근을 안 시킨다라든가, 아니면 뭐 고객님이 뭐 한 30분 뒤에 퇴근하고 오시기로 했는데 원장님 저희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당일 취소를 어떻게 하게 해드린다라든가 이제 그런 수칙 같은 거를 미리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뉴스로만 보고 의료진들 고생하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더운데 그 방호복을 입으시고 마스크도 그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끼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진짜 저도
저번 주에 에어컨이 고장 나봐서 그 얼마나 더운지 알거든요. 저도 체험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 관계자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마스크도 쓰고 위생수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주의를 해야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 같이 장염, 음식물도 좀 조심하시고, 다들 저의 이렇게 좀 약간 두서없는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